결자 그 세 가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네. 우선 그 결자를 제가 생각할 때 결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간과 결고, 여기서 그 간과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만 내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우리 한국말에 가장 가까운 거는 간격인 거. 간격. 간격. 왜 그러냐면 이 간과 이 가자가 실형 가자거든요. 실형이라는 거가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선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 그릇 같은 걸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그건 피레의 사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간과도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하나는 그러니까 항상 좀 좁게 보고 넓게 보고. 좁게 보면은 피렉 사이가 되겠죠. 넓게 보면은 글자 사이. 글자 사이는 우리가 자간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지만 그것도 간과라고도 볼 수 있지, 그죠? 넓게 보면은. 그거고, 그래서 소장법. 아까 소장법은 큰 거는 전체 작품은 대장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글자니까 그거는 소장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보통. 그래서 제가 이 결자에 관한 거를 한번 다 모아봤더니 결국 이렇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 처리 문제야. 중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각 글자는 모두 하나의 중심이 있다. 중심이 없으면은 양파 볶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을 갖다가 많이 논하고 하니까 구궁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궁법이라는 거는 그냥 저번에 다 설명을 한 거지만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놓으면은 정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테두리를 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죠, 그죠? 안에 가운데를 중궁이라고 그래, 중궁. 그리고 나머지를 팔궁이라고 그래. 그 중궁은 그 중심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통할 통자고도 물론 통해요, 이게. 이 중궁은 요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요 가운데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글씨를 가운데 놓고 짜게 되겠지. 지금 이것도 보면은 중심이 가운데 여기에 있다고 해서 짜는 거지, 그죠? 이것이 대개 쓰는 법이야. 이런 걸 갖다가 통이라고 그래, 통. 그런데 안진경 글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진경 글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네모져요. 네모져서 그 중심이 꼭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가생이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채운 글씨는 이거 통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심이 가운데도 있고 가생이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가느냐 우르 가느냐도 있잖아요. 그건 행기라든가 그래서 나오겠지. 글자 같은 데서 결자에서, 그러니까 절개 그거는 결자에서 나오는 거라고. 글자 하나에서만 보는 거지. 뭐 변방으로 가는 것도 그 달이지, 달. 중궁을 벗어난 거는 다 달이라고.
물론 이제 독채자가 있고 합채자가 있죠. 글씨가. 독채자가 모이면 합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중심이 좀 이동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떻든 간에 가운데를 놓고 전부 다 팔공에 받들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걸 제일 일반적으로 쓰고 글쓰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나 조금 이제 고수들은 이렇게 퍼진 글씨를 쓰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서 같은 경우도 뭐 예기도 을령비 사신비 이런 것들이 되게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모여져 있어. 그러는데 그 성문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넙대대 해가지고 바깥으로 퍼져져 있는 거야. 그건 달의 글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주로 그런 걸 많이 쓸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글 써서 많이 대성했던 사람이 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목이야 그런 것이. 많이 봐가지고. 그럼 품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 글씨 막 짜들어가고 지금 내 글씨는 주로 이제 막 가운데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 꽉 차게 넓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그건 다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지 좀 보면. 그러나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죠, 그죠? 성문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 글씨 보면. 그래서 통달이 돼야지 된다. 이게 정이 돼야지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중에 아까 그 중심의 이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 평온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첫째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그러니까 정자체 같은 거가 주로 여기에 많이 속하죠. 물론 유동적인 글씨, 행초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가 있지만 이것을 이치를 떠나지는 않지. 행초서도 그런 거가 만약 있으면은요 글씨가 편안해요. 근데 아까처럼 한나 선생님 말처럼 그렇게 좌우로 그렇게 이동될 수가 있잖아. 그럼 중심이 이렇게 갔다가 그럴 수 있지. 그럼 이게 만약 이게 연결되면 행기가 이렇게 행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렇잖아. 중심이 연결되면 중심이 또또또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내려고 하면 달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특별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왕해진 난정서가 상당히 조금 글씨 크기도 좀 비스듬하고 저렇게 해요. 근데 그걸 종이 접고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각형으로다가 행선대. 그렇게 해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중심이 평온한 거지. 그렇죠? 근데 왕이지 말고 안진경에 무슨 제질고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도저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들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뭘 표현할 건가, 뭐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연구를 해야지 비로소 변화가 발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정성만 들이는 수놓기만 될 뿐이지. 무자크에다가 그 수놓기를 내가 지금 수놓기라고 그러냐면 수는 본이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 수놓을 때 이렇게 보면 본이 있잖아. 그 본에 고개 맞춰가지고 한 땀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박아놓는 거를 그 수놓기라고 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수놓기. 수놓기가 일본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야. 수놓듯이 한다. 수놓듯이 한다 많다. 그러니까 정성을 애썼었지만 결국 그 법도 안에 고개가 그대로만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꼭 그렇다 단정을 짓지 말라고. 그럼 난 나쁜 사람 돼. 어디 가서 그렇게 찾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거 옆에 이런 거가 바로 거의 보면 그러한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단정하잖아요. 행사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저기 하는 거 그런 거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경자를 이렇게 해서 빼서 이렇게 가서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든가 이런 거가 좀 있으면은 좀 달라지겠지, 그지? 좀 달라지죠. 뭐 이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이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꼬르륵 나도 옛날에 그렇게 썼다니까 주로.
좋고 나쁘다는 거는 판단은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많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저런 쪽으로 다시 회귀가 됐어. 아, 올바로 아무튼 그건 뭐 자기 미학관이니까. 근데 헤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것이 구양소라고. 구양소.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가운데 이렇게 중심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은 거야, 이렇게. 또 어떤 경우를 아무튼. 주요 얘기가 요런 것이고, 그 다음 변화참치. 참치라고 하는 건 들쭉날쭉이라는 뜻이야. 벌써 들쭉날쭉 하면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변화를 나타내려고 하면 이 부분적인 정과 필의 그리고 부수의 결과 아까 같이 이렇게 합쳐져 이런 거 형체를 적당하게 개변시키고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하고 각도의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면 다양한 자태가 난다.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 이걸 뭐라고? 형체. 형체지, 그지? 형체가 그럼 형체의 나야. 요거는 자태. 똑같은 내 몸이라도 이거 자태지, 그지? 그렇잖아. 걸어가는 것도 형체의 나야. 이건 자태지. 자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좀 변화가 달라져. 그것은 결국 여러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가 바로 방언, 장로, 비수, 개합, 신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겠죠. 그죠? 방언 장로는 뭐?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그래서 구공법 이렇게 작품도 해봤다고. 이거 아까 중국은 8공은 토르려고 하는 소리다 뭐. 그런 내용을 이거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야. 뭐하나 빨리 대립통일. 이 대립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서론, 미학 이런 거 같은 거 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 그 말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요즘 그런 게 많아요. 뭐가 한데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말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이과 애들하고는 난 놀지도 않았어. 왜 그러냐면 걔들은 말이 안 통해. 수학과는 이과인가?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과들은 무협지를 안 좋아해. 아니, 무협지 아니 아니 딱 떨어지는 안 좋아하죠, 그죠? 안 읽어요 안 읽어.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무협지는 뭐 밤새도록 하고 그냥 또 무슨 유성 무조건 옛날에 뭐 그런 이런 거는 뭐 몇 편 가서 봐. 지금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장품 뭐 이런 이과 애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아. 그리고 홍백날하고 이거가 벌써 다른 거야. 이 개념부터가 이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침착 통쾌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게 가능할 수 있냐고. 어떻게 침착한데 통쾌하냐고. 근데 그 고도로 되면은 침착 속에 통쾌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학 철학은 동양학 개념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딱 그 고도로 위에서 정제된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 개념으로 설명이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런 게 없어. 어느 순간에 득도야. 따라서 그것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책이라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해서 풀이하려고 그러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많이 써보고 그러면 아까 같이 일중열 소설같이 가고 용필 이미 끝난 거야. 그 양반한테 용필 얘기하고 나면 웃기는 거야. 붓을 어떻게 중독으로 잡아라. 뭐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서동파도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거 저번에 말했지만 파편 무정법 붓을 잡는데 그 정해진 법도가 없다. 다만 허유관 허하면서 너그럽게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붓이 끝날 때 인승해야지 된다. 인승이라는 거는 끈을 당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먹줄을 당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팽팽하게 붓을 이게 갈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생각한 거야. 무슨 걸 생각하냐면 붓은 있다 되는 순간에 벌써 이건 편필이야. 치우쳐진다고. 측필 편필이지 중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치고 사치고 막 이렇게 하오라지만 끝에서는 딱 들기만 하면은 이게 거의 다 중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도화한 그 경험과 이론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필필 중복을 얘기해. 분마다 중복. 그건 이상적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필필 중복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그렇잖아. 가면 이렇게 벌써 누워지고 저는데 누워져서 붓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 무슨 이게 장봉이 이제 뭐지? 그러니까 세워야지 되고 또.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굉장히 달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난 놀아야 되겠다. 어? 난 이거 하면 안 돼. 놀아야지. 놀아야 돼. 이거 안 맞지가 않아. 그렇처럼 대립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립되면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지 않아요? 각자 그 30년 동안에 따로 살다가 따로 사는 사람이 만나면 기싸움도 하고 서로 자기 편하게 위해서 대립하잖아. 대립하는데 통일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행복하지 않나? 물론 난 지금도 이 영상 보면 늘 그냥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이 뭐 하나 해주면 고맙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그냥 즐거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막 서로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많이 있대. 뭐 트집 잡고 뭐.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 2000년 이후부터는 더 그게 가속도 막 붙으면 붙었었지.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고마워. 그 나이에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아침에도 해서 이렇게 밥도 해주고 이렇게 고맙게. 내가 한시나 벌써 이렇게 가고 나면 그 전기단을 추울까봐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딨어. 근데 뭘 내가 무슨 투정을 부리고 그래. 업어줘도 천천히 구쳐야지. 어디 내가 함부로 해볼 때 상전도 그런 상전 없이 해야지. 화학균 그래 안 그래? 지당하신 말씀. 그럼 그게 뭐가 돼?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아껴줄 때 비로소 되는 거라고. 서로 대립적이지만 서로가 아끼게 되면은 그것이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과 모순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완전과 완전이 붙으면은 어떻게 돼? 깨지지. 불완전이 돼. 불완전과 불완전이 부딪혀 이게 합쳐져야지만 완전이 돼. 따라서 글씨를 쓸 때는 어느 한쪽이 불완전해야지 되지 어느 한쪽이 완전해지면 이건 깨져 글씨가. 그러니까 바로 그게 대립적이면서 결국 통일을 전체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지 되는 거가 바로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조금. 아니 알죠. 나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째. 제가 처음에 서예 이론을 공부하게 된 거가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77년에 저 처음에 국전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른 편인데 그때 그렇게 해야지만 그 한국 사회가 협회라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거기를 좀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전 그게 거가 중심체였었으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 들어와. 말이 이상하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데였었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고 거기 끝나고 회식하고 맨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어릴 때 한번 그 초정선이 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뭐 특별히 뭐 했는지 그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데 축가의 그 서법이라는 책이 있어. 그 홍콩 얇은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나한테 주면서 아 이거 저 자네 한번 읽어보시게. 자네는 좀 책 좀 볼 수 있을 테니까 좀 읽어보라고. 내가 그랬어. 재글씨를 왜 이렇게 맨날 저같이 그냥 저렇게 하고 그냥 모양도 없고 그냥 그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럼 그거 한 번만 변화도 못 하겠고 저 그러고 그냥 칸이 너무 커요. 맨날 넘어가고 그냥 어떻게 안 되고 참 뭐 고민스럽다. 한번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더니 그 책을 줬어. 그래서 가져와서 보니까 아까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거야. 뭐 대소, 장단, 비수 뭐 이런 말들. 경중. 그런 말 하면 그 번역 그대로 하면 간단한 거야. 크고 작고, 그지? 경중, 가볍고 무겁고. 비수, 살찌고 파리하고. 또 장단, 길고 짧고. 그러고 내 글씨를 보니까 내 딴은 변했다고 그러지만 다 그냥 수놓기야. 그러고서 무슨 변화를 바라냐. 저번에 원곡 글씨 내가 했을 때 그랬잖아. 원곡은 이거야. 4분의 2박자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꾹 눌렀다가 뺐다가 꾹 눌렀다가 이거잖아. 리듬이. 근데 여기다가 이거 아무래도 달라지잖아. 이게 바로 변화라. 그렇게 하고서 그 책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보고 드렸어. 얇은 책이었어. 그때 그 감동이 굉장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구나. 난 정성만 들어서 또박또박 쓰는 것만이 글씨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져야지 되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까? 네. 대답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확 찔리시네. 아주 제대로 찔렀지. 자, 제가 이거 한 것 중에 몇 개만 한번 봅시다. 화정, 이거 화정은 옛날에 아마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 화정 나오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한참 그 각광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저거 너는 분배도 없잖아. 응? 충격 해온 거야? 응. 힘도 치는 거. 뭐 그렇게 했죠. 집에 가서 봐도 그냥 여기 있는 거 보면 되겠다. 뭐 그랬을까 봐 하시던가. 네네네. 중요하지가 않아. 다 있는 건데 뭐. 그 대신 뭘 이렇게 느끼야지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그거 다 집에 그 금송아지 없는 사람은 어딨어. 내가 금송아지 팍팍 밀어줬는데 그거 뭐 다 보지도 않고 굽지도 않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실전에 그냥 동전 한 입에 더 나아. 자, 우선 화정을 그리고 거기 아마 내가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이면 김정이 작품 할 때 전부 다 추사 연보를 갖다 간추려서 먼저 소개를 했는데 그것을 왜 그랬냐면은
그 물건은 하나잖아. 하나씩 해야 된다. 지금 볼 때는 보고서는 다 여러 가지만 그 물건은 하나씩 되니까 네.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볼지 않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 그거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안 주는 걸 할 때도 이렇게 몇 작품 있지만 다 앞에가 하나씩 달았어. 똑같이. 그리고 먼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 이게 순서는 이걸 뭐 마지막 저기 하는 것이겠고. 우리가 처음에 가서 조사하면은 이런 거부터 조사해요. 우선 작품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알아야지 되잖아, 그죠? 어떻게 생겼고 이게 한 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쭉 하고 그리고 그 상황 보존 상태는 뭐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는데 왜 양호한가 아니면 거기 어떤 뭐 그런 부분들하고 결손 부분들하고 이런 것까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아시는 거고 그런 거부터 먼저 소개를 해서 이 작품을 옛날에 김명희 공부할 때 그 사람 그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대로 간대.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우방이 무슨 아까 말한 내가 강우방 그 사람이 그 이대에서 무슨 강연회 한대. 그래서 자기가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강우방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상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불상을 설명을 하는데 내가 마치 그 본 듯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내가 지금 이런 거 왜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그런 거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잖아. 그럼 서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문화재 의원 돼서 보고서를 좀 그걸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좀 마을불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 우치 같은 거 얼리 가고 해서 거기 뭐 그거는 뭐 기본적이니까 그러고서 거기에서 지면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는 키가 얼마큼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자세하게 이렇게 또 뭐 두께는 얼마큼 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상태와 이러한 거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 거부터가 우선 돼야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잖아, 그치? 그걸 안 봤어. 화면만 보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화면에 있지만 그런 거가 배경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밑작업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야지 그것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 작업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이렇게 썼을 때 하다못해 전람에서 뭘 봤어 그랬었어 할 때 하고 나면은 물론 전람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만 그 작품은 대충 이렇게 뭐 표구가 우선 액장과 족장과 아니면 뭐 키가 뭐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됐고 몇 행 몇 통으로 썼고 서체는 대충 뭐를 썼고 아무리 뭐 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뭐가 좀 있어야지 그것을 좀 물론 옆에 도판을 실어 놓지만 그래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그치? 그것도 없이 그냥 쭉 지 말만 떠들고 나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 듣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사회도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가 있었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그런 게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 타산지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특징은 국가 지정신적 화정은 화하고 정자를 각각 장제 한 장에 이게 장제에다가 썼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이름은 장제야. 한 글자씩 써서 함께 장화하고
장황이라는 얘기를 써. 표구라는 말은 그 안 쓰기로 좀 한 것 같아. 나도 그 번역할 때 좀 장황하고 장황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표구는 일본 말이고 장표라든가 장황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장황지라고 장황지라고 중국의 최초의 뭐랄까 그 표구에 관한 모든 걸 좀 종합 정리해놓은 그 책이 있어. 장황.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번역한 게 아마 그 장황지였던 것 같아. 그때 그 고수입 그 표구사 그 사람이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번역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월간시에 연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책으로 써.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장황하고 또 화자의 오른쪽 아래에 정자, 왼쪽 위에 각각 정명공주라는 그 인형이 있다.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걸 인형이라고 그러죠. 보통 인형이라고 그러는 거가 좀 맞는 것 같아. 인장을 찍었다 뭐 했다고 그러지만 인형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 지금 이런 말들이 생소하고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고무술 계통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다 이제 학자들이야. 학자들이고 안 됐지만 조지현 선생님은 학자 아니야. 근데 우연히 꼈어. 그럼 여기서는 전부 다 인형하고서 넘어가고 이렇게 딴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형을 몰라.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나 혼자 학자고 여가 다 아니야. 내가 인형 그러면 그게 뭐냐고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가 여기 풍토야. 그러고 어렵다는 왜 그런 말을 쓰냐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아니 뭐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찾아서 자기가 알아야지 되는 거지. 모르고 물어보는 거 당연하지. 근데 풍토가 그렇게 해서 학자도 저기서 쓰면 그것이 그때 거기에 쓰는 용어인데 학자들하고 있으면 쓰는 용어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못 모르고 그게 뭐냐고 스트라이크 하는데 스트라이크에서 야구에서 하면 스트라이크야. 그치? 그 모르는 사람은 야구 뭐 홈런 스트라이크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왜 설명 자세하게 또 안 해주냐고 또 그러지. 아니 지금 내 비유가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사단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설명하다 보면 또 설명의 말이 또 그 단어가 또 어려우니까 또 그걸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문화재위원 돼가지고 첫날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잖아. 뛸 수가 없어. 못 껴. 한 번 회의하는데 보통 잊어버려. 이거 다 읽어야 된다. 읽어야지 얘기를 하고 저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불교 모른다? 그럼 말 못하는 거지, 그지? 그럼 나중에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왜 시켰어? 난 서해만 밖에 모른다.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부터 저거 이전 해외 가니까 한 1년 반 되니까 저 용어도 알고 내가 좀 질문도 하고 아니면 틀린 거 얘기도 하고 되더라. 공부 많이 했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이상한 그 전문 용어로 쓰는 것들 있잖아. 인형 같은 건 기본이고 아무튼 뭘 가오라면 그러려고 거기서 어떻게 물어보냐고. 걔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써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아까 그거 했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찾아보고서 해야지. 그치? 처음에 나발해서 나 무슨 나발인가? 대나발인가?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저 소라처럼 이렇게 한 거 그걸 나발이라고 그래. 나발의 왼쪽 일절 그 잔손이 돼서 거기가 약간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물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못 알아듣잖아 내가 나발을 모르니까. 그래도 기본이야. 이거 당연하잖아. 지금 가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상한 모임에는 일반 사람이 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이 낄 수 없다고 나와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격려하고 그 사람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대중은 웃기고 하죠. 누구를 위한 대중이에요? 아니, 다원화가 필요한 거죠. 다원화하고 대중화는 달라요. 고급 문화가 될수록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그걸 배우고 따라가고 높게 가려고 성취하고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야 되지. 위에 높은 사람이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허물어가지고 대중화 그거는 안 돼. 대중화도 고급 대중화가 돼야 되지 하향 대중화가 돼서는 사회가 발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말은 그렇지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사람하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하는 이유도 알겠죠. 그런 쪽에 잘 전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해주면 내가 뭐 말 한마디 갖고 트집 잡고 뭐 이렇게 대들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 뭐하러 내가 그렇게 해? 그게 웃겨요. 안 그렇고도 내가 좀 어느 순간에 팍 가서 올라가 있잖아. 만약 아까 같이 40건 그런 거 책 내가 가라면 그건 100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꽉 어떤 신의 경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요 그 책을 보고 모르면 그 사람이 공부하고 자꾸 그렇게 돼 있지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되게 모르고 내가 사회이론 할 때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 하다못해 뭐 가견하는데 참치가 아까 그 참차라고 읽어야 되는데 참치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1996년 내가 대구에서 강연할 때 나온 말이야. 걔들은 참치 참차도 몰라. 참치라고 하는 거야. 쓰기는 참차라고 써. 진짜 우리 차자가 맞아. 차자야, 그지? 한자로.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도 아닌 질문이야, 그지? 물론 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럼 나중에 만약 이렇게 여기가 다 학자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여기 누가 참차라고 읽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와서 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이 보급되고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다 그런 걸 알아듣고. 이게 더 고급 대중화를 더 시켜야지 되지. 그래서 이게 지도 이게 무슨 지 모양 이런 게 해서 지금 마우스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만 지금 같이 동참하지. 지금도 뭐 모르면 옛날처럼 그거 지 모양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우습잖아. 그 당시는 우스운 게 아니야. 그게 그 사람들 다 대부분이었으니까. 나도 지금 어떤 때 컴퓨터 뭐 아들이 뭘 가가지고 뭘 하라고 하나도 난 못 알아듣잖아. 뭐 베이스에서 뭘 어쩌고저쩌고 뭐 모르면 내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렇다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발음도 그래서 사회는 더 고급 대중화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명공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명공주를 왜 처음에 그 해외에 됐었냐면은 이 글씨가 과연 어느 때 정도 써졌을까? 비록 두 글자지만. 그리고 저게 그 뭐라 그럴까? 한자잖아. 그리고 정명공주가 한자를 쓰는 거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그네들이 그때 썼었을 때는 한글이었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아까 같이 화장 이걸 쓴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게 여자 글씨처럼 보입니까? 안 그렇잖아. 그럼 분명히 이게 저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근원과 이런 걸 밝히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살았던 생애 그리고 글씨에 뭐 선조의 그 달러스 아니면 한석봉 뭐 글씨를 배웠다는 동안 이런 생애가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에는 이 화정이 조선연대 그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러한 그 자료가 있더라고. 그 화정에 대한 그 낭구만의 그 어떤 발문이 있어. 그러니까 저 발문을 또 내가 또 중요한 걸 그 밑에 해석하고 등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를 잡아야지, 그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발문. 해석까지 했어요, 그지? 그럼 이 화정이 더러워. 화정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이거 뭐가 중요하냐 일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몰라서는 화정을 풀이할 수가 없잖아 그지? 따라서 서열로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집을 뒤져서 아니면 이런 거를 봐서 이런 걸 골라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지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지 못한다? 못하는 거지 어떻게 그럼 화정은 진짜라고 믿는 거지 뭐 그지? 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 번역해서 하셨으면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보고 왜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를 보면 정명공주는 서궁에 있었을 때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임목항우하고 서예지도를 받아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크거나 작은 글씨를 잘 썼고 화정이라는 두 글자의 큰 글씨는 이 시절에 썼음을 알 수 있다. 쓴 기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만약 썼다고 했었어. 그리고 화정이 썼다고 하는 그런 유합이라는 거 있어. 그럼 유합이라는 것도 유합도 용어야.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유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런 걸 참 모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글자를 배울 때 제일 쉽게 배우는 거는 비슷한 유형의 글씨를 모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보면은 쉽게 배울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유형을 합한 거야. 천자문하고 달리. 그러니까 천자문하고 비슷한 천자문은 다 다른 글씨가 천자잖아. 이거는 같은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발음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궁중에서는 그걸 배웠는가 봐. 그걸 유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합 쓴 거가 있어 글씨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정명공주가 모우와 함께 서궁에 있던 기간 요때는 16세에서 21세였어.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정명공주가 어떤 막내 아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이에 조선연대를 보면 크게 없다는 얘기지. 그치? 만약 썼으면 유학과 기타 등등을 했었을 때 그러는데 화정은 각각 따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따로 있는데 한 장에 따로 된 글씨를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장에다가 장황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쓴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한 글자 있어서 함께 장황했고 화장 아까 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화는 꽃, 빛, 꽃 혹은 화려하다는 뜻이고 정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니까 두 글자를 합하면 그 화정은 빛나는 다스림 혹은 화려한 정치, 뭐 빛나는 정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저 모르니까 내가 화자도 잘 모르니까 화자 한번 찾아보니까 저런 뜻이 있더라고. 정자도 저런 뜻이 있더라고. 합쳐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 이것은 근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빛나는 정치, 좋은 정치를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화하고 정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전에 저도 저 가끔 궁전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 편협 같은 걸 내가 유심히 보거든. 그러면 정자는 항상 있어, 그죠? 뭐 근정전 뭐하는 그 화자도 하도 많아. 딴 데도.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해서 난 붙여놓지 않는 건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게 그 이후 아니면 선전이 뭐 이런 사람들에서 선전용으로 지금 우리가 정치 잘하고 있다 라는 것에 선전용이지 않을까. 나 그것까지는 안 썼었지만 왜 그러냐면 그건 내 추측이잖아. 추측을 걷다가 여기에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팩트 그러고 실질적인 것만 써야지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지. 여기가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문화적으로 소설 써? 그러고 소설 그런 거 잘 쓰는 사람은 용지. 아무거나 해서 갖다 붙여서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 글솜씨와 그 말빨이 알 수 없으니까 그건 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진짜 학자들이 그걸 꼬집지. 그래서 이걸 나는 크게 조형적, 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봤어요. 아까 조형적 측면이라는 거가 결국 결구지, 그치? 먼저 조형적,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어떤 용어를 선택할까? 그러니까 사회 하면은 사회가 결구가 사회 안에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결구 사회적 측면 이렇게 하라면은 말이 안 되지. 용필과 결구로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라면 괜찮지.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글자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전체 크기에 그렇다고 글자를 비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 단어 하나 쓸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마련한 거가 조형적, 사회적. 조형과 사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적자를 빼더라도 그러니까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놨었을 때 마지막 세로에게 중심을 맞추어 세로로 배치한다.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딱 됐지, 그치? 이렇게 하면 뭐냐면 화자의 좌우 양 가장자리가 남아. 정자보다 조와 어울리지 않아. 지금 여기 남잖아. 이게 만약 같이 썼다고 그러면 여기 같이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그리고 또 이를 갖다가 세로로 배치한다면은 좁아 어울리지 않다. 또 이를 도파라서 예시한 것처럼 가로로 배치한다고 하면 가로로 배치한다고 하면 화자는 작고 지금 여기 거기에 있죠. 네. 가로를 제가 한 거. 지금 요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이거고, 그치? 예. 지금 이렇게 한 거. 그럼 지금 요 두 글자를 비교를 하도는 거야. 가정에서. 그리고 도파를 보시고 좀 가로로 배치하면 화자는 작고 정자는 커서 서로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인형의 위치도 인형의 위치도 화정하니까 화자의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여기 그죠?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인형은 화라는 글자 안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정자의 부수 여기에
높이에 맞춰 왼쪽의 빈 곳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화정을 두 글자로 보고 세로나 가로로 배치하거나 혹은 한 글자씩 보더라도 인형의 위치는 서예의 일반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형적으로 다 어긋나다는 거지. 지금 저런 말을 이렇게 쓰려고 굉장히 애먹었겠죠. 그러니까 느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정확한 근거와 객관성을 갖고. 두 번째, 이거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용필에서 화자의 기필, 지금 여기 화자의 기필은 대체로 필봉을 거슬러 들어가 약간 아랫부분에 힘을 주어 꺾는 역입절필. 지금 요런 것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딴 듯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역입 중봉이 돼요. 근데 여기 중심이 조금 밑으로 내려갔지. 지금 여기가 위 있고 여기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안 보여? 대답을 안 해. 뭐야, 거부하는 태도? 의심하는 태도? 자,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붓을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밑으로 준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역입절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역입해가지고 붓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절필을 운영하여 부드러우면서도 절도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행필은 중봉을 운영하고 요 수필은 회봉을 한 다음 다시 힘을 주어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누의 머리와 같은 잠두 현상을 나타내었다.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런 게 다 용어고 서예 용어인데 이거가 어렵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치?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줘? 누의 머리 잠두. 필에게 굵기는 거의 일정하나 마지막 세로각이 조금 더 굵어 전체 중심을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이루었다. 지금 뭐든지 이렇게 딱 해서 딱 이렇게 잠두가 되면요 안정감이 돼. 저게 만약 잠두가 없다 이렇게 이걸 빼버린다 이렇게 하고 떠버려. 지금 뜨잖아 이게 위에 글씨. 또 이걸 이렇게 했다 밑으로 쳐져.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도 해석 글씨 중심이 아까 그 결제 중심 이런 거가 달라지는 거야. 그 필액 이런 거 있는 거. 또 결구는 아까 결구는 가로와 세로에 그 필액이 많아 긴밀하면서도 필액이 많죠. 긴밀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이 든다. 이에 비해 정자의 기필은 대체로 화자와 같은 역입절필을 지금 여기 역입절필을 운영하였으나 다른 점은 거슬러 들어가는 역입 부분이 조금 길고 일단 붓을 세운 다음 다시 한번 힘을 주어 강하게 누른 이후에 행필하였기 때문에 앞부분의 형상은 말박과 같은 마제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면 이거가 조금 다르죠. 이거하고 요거가 마제라고 보통 그래서 마제염이라고 마제 잠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 용어거든, 그지? 그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형상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용필이 다르잖아, 기필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같은 글씨로 볼 수 있냐? 명확하지 않아? 행필과 수필은 행필과 수필은 화자의 화자와 대동소이하고 결구는 필액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 서글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용필, 행필, 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글자의 품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용필, 행필, 결구 제가 다 아까 그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이런 걸 써먹을 수 있지, 그치? 또 이러한 거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만 좀 이게 전문가 같잖아, 그치? 이걸 모른다. 이거 설명할 있잖아. 이거 그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덩어리 무슨 그건 글도 못 써. 이러한 거 다음 글자의 품격을 비교하면 화자는
운필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침착하여 안온하면서도 긴밀하며 정태적인 느낌이 들어 정자에 비해 차분한 여성적인 느낌이 든다.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인정이 안 되면 이 글 엉터리야.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거야. 이에 비해 정자는 운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해서의 특징인 마제 잠두와 필액이 분명하고 필력감이 있으며 성근결구를 하면서도 생동하고 활발한 동태적인 느낌이 들어 화자에 비해 호방한 남성적인 느낌이 든다. 따라서 전자는 침착하고 후자는 통쾌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침착 통쾌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 조형적 사회적 측면의 분석 결과 이 두 글자는 같은 사람이 쓰지 않았거나 비록 같은 사람이 썼더라도 혹 시기가 같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화정을 한 작품으로 보아 화정이라 해석하는 것은 경강부재하고 빛나는 정치, 이를 독립적인 작품으로 보고 화정이라고 함이 옳을 것 같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난구만 발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명공주가 쓴 이 작품은 선조의 필법을 본받아 운건하고 온화하며 특별히 분야자의 기상과 같지 않다 뭐 했는데, 선조가 하늘글씨 배우고 뭐 등등 이렇게 등등. 그래서 그러므로 전명공주는 천부적인 필제에다가 붙인 선조의 필법을 본받고 모후 임모광의 그 훈도를 더하여 운건하며 훈우한 서풍으로 당시 제1의 명가 한우의 석봉체를 계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글씨는 잘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화장 글씨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럼 결론이 어떠냐? 지금 화정어 화자 정자 각각 그 장지 한 장의 글씨를 담고 있어서 작품에서 설명했었고, 지금 첫째 작품의 조성연대는 난구만의 발문을 짓고 쓴 여기에서 말과 그 또 아까 그거 또 숙정어필 어제 거기에서 익년 양년이라는 거 어린 나이죠. 약관하고 20세니까 그 전인데 아까 16세에서 21세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것으로 보아 서궁에 있던 사이로 봐야 될 것이다. 쓴 시기가. 둘째, 작품의 가로 세로 배치, 인형의 위치, 서예 용필 결구 서풍을 통해 분석하면 화정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작품인 화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정. 작품에 가묵한 흔적이 있고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칠한 거가 있더라고. 그걸 아까 처음에서 내가 조사할 때 거기 나온 거야. 인형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서 후대에 찍었으며 또 서풍이 서로 다르고 수준도 높은 경지가 아니어서 희귀성, 역사성, 예술성, 서예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상을 근거로 지정 가치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딴 거 아까 같이 그 추리 소설 쓰려고 그러면 쓸 수 있지만 그거 쓰면 더 웃기는 거잖아. 그러겠죠? 지금 이런 거 저기 또 하나만 더 해요. 근데 나는 화장이 없지. 어? 난 화장이 없어. 싫어? 아니요, 좋아요. 명선이요. 글쎄 명성 그거 하나 하려고 그랬어. 예. 아, 그대와 나가 어쩌고 그려? 아유, 신혼가 보죠? 아니요, 이거 글씨가 너무 아니 이게 다 유명한 글씨야. 예. 많이 알려진 글씨라고. 그죠? 이건 지금 캔디 같아. 그렇지 않냐? 그게 옛날에도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요즘 틀려. 그죠? 몰라, 나는 아닌가? 나 이거 너무 이상했어.
개였어. 5개요. 5개면은 똑같은데 2번 들어오면 그런가 그러면 복수 잘못한 거다. 아, 복사를 다. 인쇄를 잘못. 아, 똑같은데 5개가 다 다른 걸로 해서 보냈어. 포장을 잘못.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모르더라도 그걸 갖다가 뭐 그 과일 그저 뭐더라 개암이라고 그러던가 그냥 뭐 그거 처음에 떨떠름한데 계속 이렇게 하고 나면 달콤한 거. 그냥 작은 거. 작은 감. 응. 고양 말이죠. 작은 거. 그 개암이라고. 고양이라 그래, 그거? 개암에 그러니까 많은 원래 서울 사람은 고양이라고 고양이라고 그래. 해. 고양. 고양. 뭔지 몰라. 몰라? 작은 간인데 조금 그 겨울에 갈색 항아리에 빛나고. 넣고 퍼먹는 거야. 이렇게 놨다가 먹으면 진짜 그, 다른 맛이야. 그 중국 고사에 많이 나와요. 맞아. 그거 근데 제가 씨가 너무 많아. 지금 이럴 때 많이 써.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저렇게 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계속 음미하면은 비로소 그 진미를 느끼면서 그 맛에 도취가 알게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시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쓰여.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얘기를 했더니 영 이게 재밌더라. 반응이 좀 안 좋았어. 그거 모른다니까 뭐 어떻게 뭐 얘기를 뭐 할 뭐요? 수가 없어. 고양이요? 응. 난 개암. 몰라. 몰라. 고양. 우리는 서울에 거기 고향나무 많았어. 맞아. 그 따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퍼다 먹는 거. 아, 그리고 오늘은 뭐 저 식사 안 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막년에 하니까 그때 예고하면은 아, 우리 하시던가. 막년에 연도 오늘은 찾아봤어. 그렇고 고양이요? 다음에 그거 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 총무가 누가 있었나? 이렇게 생겼어. 알았냐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문자로 보내도 안 전화드려요? 아니 다음에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랬잖아. 오늘은 뭐 하고 저기 하니까 다음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하고 미리 해주면은 그때 같이 하고 그러자고. 아니면 말고 연락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응? 안 하면은 난 또 내일을 준비한단 말이야. 응? 네. 그럼 괜히 나를 갖다가 시험하지 말고. 색깔이 색깔이 갈색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먹의 균열이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고 또 방락이 이게 진행이 된다. 지금 이 정도야.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잔손, 장결, 방락 뭐 그 말이 어렵다. 아니 뭐 찾아봐야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안 통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방락하면 벗겨져서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종이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냉금지나 뭐 이런 거. 글쎄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요. 어머 이 시대에도 냉금지가 있었나?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가지고. 추사는 그런 걸 많이 썼어. 왜 그러냐면 추사는 좀 중국통이잖아. 그래서 딴 사람보다 그러고 또 추사는 돈이 좀 있어. 거기가- 냉금지를 보였어. 뭐라 그럴까 그 지인들이 많아. 그 제주도 있어도 막 책을 갖다가 보내주고, 가지고 오고 돈을 거기까지 할 정도고 중국 사람 그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종이 이런 거는 늘 좋은 거 있으면은 지들이 자랑 삼아. 나도 지금 그러는데 뭐 내가 마시는 차 이거다가 지금 내가 몇십 년째야. 난 이 차 외에는 별로 안 마셔. 두들겨서 컵인 줄 알았어. 이미경 선생님. 컵인데 아무튼 다른 차 이렇게 여러 가지 좋다고 막 그러는데 내 입에 안 맞는데 뭐. 난 이
중국 용전차 요거 내가 마시는 그 품목 여러 가지 많은데 고조 선생님. 어? 고조 선생님 컵. 고조 선생님 컵이라고. 백세 기념도 날 때. 아니 그때 내가 왜 작품을 이렇게 한번 냈었잖아 그 찬전 찬전 내서가지고 하니까 그 두 개 주더라고. 수고비를 받은 거 그냥 받은 거 아니야? 수고비 지금 너무나 그렇겠지. 아이 됐어. 자, 아무튼 박락이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 보수는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수 같은 경우 이렇게 용어 하나 하나가 아주 나는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거죠. 그 뭐 고민술 계통 아니면 이런 건 무슨 공자 같아. 보충해서 기워가지고 그래서 수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이것이 좀 문화재 보존 아니면 보존학과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 그죠? 고문술 계통 아니면 이런 거기서 쓰는 거 박물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갖다가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친다든가 다시 손보증 이렇게 하고는 좀 촌스럽잖아, 그죠? 벗겨져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박락이 진행되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지? 일반 책은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보고서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가 요새는 저 문화재 이런 많이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직접 우리가 한번 저렇게 하고 나면 저렇게 해서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통과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공표가 되지, 오픈이 되지.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논문 쓸 때 그 인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정확하고 근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게 최고 A급들만 쓴 거잖아. 그러니까 추사 같은 거 쓰고 그럴 때 내 거 보고 쓸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 오죽 좋아? 아무튼 크게는 이렇게 다 자세하지, 그지? 몇 센치 뭐, 요거는 그 과학조사라고 그래. 이걸 과학조사. 우리가 그 검사하고 꼭 과학조사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무가 됐어. 그럼 그 과학팀 해서 문화재청 소속 그 과학팀이 해서 뭐 엑스레이 아니면 기타 이런 것을 막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변색, 길선, 뭐 결선 부분, 뭐 얼룩, 꺾임, 뭐 새바람 이렇게 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 거지 이렇게 CT 촬영.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렇게 내 실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이런 게 어려워.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센치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거 요거 하나 꾸밀려고 하면 아주 맞아요. 하루 종일 걸려. 하루도 못하겠다. 그리고 여기 싸서 저런 게 나왔어요. 컴퓨터로 이거 이렇게 막 하는 거. 결승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뭐 철두철미하게 하잖아, 그지? 이해가 되죠? 요것도 중성지관이라고를 말아. 중성지관을 말아 종이에 싸서. 이런 게 어렵다. 어렵지만 어려운 거지. 중성 지관은 알겠는데 신문지가 제일 좋아. 뭐든지 신문지가 제일 좋아. 지금 이거 보면은 왜 추사했고 지금 이거는 크기가 요 정도고 묵선적으로 본문은 예서 방서 이걸 또 방서라고 그래요.
뭐 방서도 되고 여러 가지 쓰는데 재관도 쓰고 뭐 그게 상관, 하관 이럴 때는 재관할 때는 상관, 하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요게 두 줄로 쓸 때는 그러니까 대련 같은 경우 대련 나도 옛날에 그거 한번 배웠는데 대련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양쪽에 그 두 줄로 쓰라든가 이렇게 한 줄 말고 쓸 때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여기 쓰고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요 가운데 오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방서는 행서로 써서 족자 형식으로 장화하였다. 내용은 초이가 자신이 만든 차를 붙여온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백석신궁비 피리를 운영하여 예서로 써주었다. 그러니까 피리를 운영한 거지, 그지? 그걸 임무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백석신궁비. 그러니까 백석신궁비를 알아야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 근데 지금 요 명선이라든가 아까 화정 이런 거는 매스컴에 워낙 많이 나오고 뭐 할 때마다 심지어 영화도 막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은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간성이 멍한 거지, 그지? 누구 때문에? 근데 아까 화정 보니까 어때? 그 느낌이 아니 타당성 내 말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꼼짝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이거 다 끝나고 내가 13개 작품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 이렇게 그 앞에서 나와서 그랬더니 끝나니까 그냥 그 기립박수 원래 회의하는데 기립박수가 어딨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날 또 연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때쯤 해서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아유 곽위원 때문에 이 글씨를 보는 눈이 생겼었다. 그러고 문화조창에서는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생겼다. 왜 그러냐면은 정당성이 부여가 안 되면은 싸우잖아. MOU 이렇게 해서 맺으려고 우리 잘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쪽밖에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정확한 근거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간서운 날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죽이던 거다. 안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강호방 교수는 우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항양대학교 그 정민 교수와 공방을 벌였고 정민 고수는 진적이며 명선 추사 써준 것이다 라는 주장을 써서 그의 저서에 밝히기도 했다. 그 다 나 거기 다 인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 까는 거지. 정민. 정민도 18세기 영정 뭐 그런 거 좋은 거 있어. 그러니까 업적도 좋은 거 많은데 거기도 옛날에 좀 글 썼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전공만 하면 좋다는 거야. 정민이 서예가가 아니잖아. 공무원. 어? 공무원. 그래. 그럼 거기 업적도 많고 거기 잘해요. 글도 좀 많이 잘 쓰고. 근데 그 책도 많이 좀 사서 읽고도 그랬는데. 그럼 그게 특별히 열심히 하지. 왜 남이 그걸 줄 거냐. 며칠. 그 거기서 그럼 그게 잘 될 줄 알아. 영주도 마찬가지. 자기네나 열심히 하고 문화유산 답사 이번에 완성까지 했었으면 얼마나 그 국가적인 일이고 큰 일이야. 왜 추산하 그걸 껍적거려. 자기네는 하고. 그렇지 않나? 지금 그때 내가 이렇게만 쓰잖아요. 사람들 다 알아. 본인은 더 잘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거가 딱 나오니까 이게. 그 무슨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여기 밝히고 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다 본 거잖아, 그지?
자, 아무튼 지금 명산의 방서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걸 해석을 못하고 그러면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없다? 겉만 보는 거야. 내용을 보는 거지.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추사가 서예가인가? 왕이지가 서예가인가? 난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가는 거야. 옛날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 난 이거 추사하면서 추사는 서예가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금속문의 대가였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동안 시대에 그 사람이 그 109비를 썼다잖아. 한나라에서. 그러면 안 쓴 게 없을 거라고. 근데 그 추사의 글씨 같은 건 판책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렇게 자꾸만 해서 그 서한 시대 때 글씨 그 동경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봐가지고 더 높이 올라간 거야. 딴 사람 그거 볼 수 없잖아. 또 중국과 교육해서 그 옹방강 해서 그 또 아들 그 옹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런 거라서 자꾸만 더 예스러운 거 더 이렇게 그 품격이 높은 이런 걸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임모하고 이렇게 쓰고 그 흉내내고 이렇게 했던 것 뿐이지. 그 전에 학자라. 왕이지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동진 그 왕을 옹립한 사람이야. 서진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좀 뭐야 그 좀 세속적인 얘기로 끝발이 있는 거지. 지체가 높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왕유지를 그 모셔가려고 사회로 아니면 얼마나 그 장탈전이. 왜냐면 그거가 중국에는 그때 명분이 쓰는 거야. 옛날에 특히 춘추전국 시대 같은 데는 어느 누가의 유명한 사람이 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 나라 못 쳐들어가. 그 나라 쳐들어가면 딴 사람들이 빌미 잡아서 거기 현자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오히려 못 치는 거야. 그런 일은 빌 너무 많아. 따라서 왕유지는 그때 그런 사람이야. 근데 북쪽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막 그런 거 저 전투 보고 무슨 환멸을 느끼고 남쪽에 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운 세상이잖아. 그 놀기 좋고 아니면 보기 좋고 풍치 좋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빠져가지고 또 그 사람은 또 도교 쪽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풍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첩으로 되고 저렇게 하고 했던 이런 정치가였던 사람이지 결코 사회가는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남긴 거는 난정서도 이렇게 같이 시를 놀고 먹으면서 말년에 놀고 먹으면서 시 짓고 그 앞에 서문 쓴 거거든. 왕이지가 한 번이라도 글씨 작품으로 쓴 게 뭐가 있냐. 나머지 다 편지야. 이모처럼 이모한테 보내는 거 다. 그게 작품이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가 되는 거라고. 사회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이해가 잘 됩니까? 아까 같이 그 이태계 이러한 분들이 그때 그 위에 내려왔던 것은 그 처음에 성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조명부채하고서 같이 그 망건당에서 들여온 거가 성리학하고 그 조명부채잖아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통해서 기타 이런 걸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변질돼 버리고 말위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태계 율곡들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런 걸 제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성리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청하다 보니까 철학적 머리가 저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조명부도 유학하고 저러니까 새로운 서체와 새로운 이런 글씨풍이 나와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한 것이지.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신법. 이런 글씨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양반 글씨는 굉장히 그 정확하고 이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그런 모토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회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회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가 말하면 어렵대. 그래서 난 지금 사회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사회 직업까지 사회가는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힐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명분이라든가 용어 정의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감히 안 하지? 못하지요. 못해? 네. 그러니까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 하는 것이지 뭐. 소용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인정 안 해. 그럼 뭘 그러니까 보고 나 혼자 이렇게 숨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불편해하는 사람 많아. 하다못해 여기 누구 자꾸 정찬이고 정창렬이 이번에 무슨 성악협에서 상을 받았대. 그 상을 받은 거가 이유가 요거 안진경 그걸 해서 나랑 같이 했잖아. 너무 근데 광로봉은 거시기 하고. 그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신청하라. 나한테서 전화 와서 그때 철변생은 거시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죠. 그럼 난 여태까지 그렇게 챙겼을 때 한 번이라도 누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근데 딴 사람들 곁다리에서 뛰어가지고 해도 그게 큰 공적이지, 그지? 그런 데서 지내요, 내가. 안 지내는 게 낫지. 이렇게 했다는 거를 내가 먼저 밝혔어. 저걸 내가 그 사람도 쓴 거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백성 신금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뒤에 또 나올 텐데 여기 주목할 때는 백번 신금이 필히 운영했다는 건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세웠고 뭐 이렇게 뭐 해서 이렇게 설명을 내가 쭉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 뭐 주 같은 거 이런 거가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줄을 어렵게 낸 거야?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우리 주위에 심각해요. 설명 다 왜냐면 이런 걸 해놨는데 전혀 안 어렵다 보다가 그러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박락 뭐 이런 게 어렵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네. 우리가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이거면 좋은데 이건데 이거까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이 어렵더라 이게. 참결이라든가 잔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때 뭐 이거 박락 뭐 아무튼 이런 거 뭐 난 또 요새는 책 쓸 때 뭐 좀 풀어 쓰지. 벗겨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등등 뭐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쉽게 하려고 그러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렇다고 그걸 본질을 넘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조금 좀 고상했다고 그럴까? 좀 고상한 사람이었을까? 아마 그랬.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오라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어. 문자로도 쓰시고 아니면 기타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뒤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고상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때 모르는 거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거야. 아니 문학의 답이 어디 있고 저기 그래. 문학에는 꾀꼬리가 물을 지나가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물고기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막 그렇죠. 그치? 이과는 용납이 안 되지. 왜 자꾸 이과가 아니 그러더라고. 아니, 내 동서가 이과였어. 거기서 대학장까지 했는데 항상 나랑 그런 것이 안 맞아. 그 양반은 원료원칙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험서 하는데 내가 나 생활은 굉장히 못마땅했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저렇게 썼는데
밤에 늦게 자는 것도 이해 못하고 지금도 저번에도 만나고 그러니까 남들처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좋고. 그렇지. 근데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생활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다 맞출 수가 없어. 선주 선생님 쓰는 거 그것이하고 비슷해. 마 선생님 글씨하고 선생님 평하신 거 그거랑 글씨 비슷해. 우리가 입모해본 거예요. 아 그래요? 글씨가 비슷해. 입모해본 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거봐 이렇게 내가 보면 잘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지? 네. 근데 설명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 그치? 등등. 그러니까 책으로 나오면 이렇게 딱 하나만 보잖아, 그게. 그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고민은 생각 안 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양반들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부터 저 서해 감사법 이런 거 해준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써오고 또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러더니 좀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그 같이 식사하는 데서 야단을 쳤어. 그러니까 쭉 안 했는데 여기들은 얘기 안 하잖아. 나도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래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약속을 했잖아.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나도 안 해. 모르니까 안 하는 거. 모르니까 안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야단치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해서 이 양반이 올린 거야. 나한테 이제 다음 숙제를 미리 금요일날 나한테 저 공부할 거를 자료를 올린 건데 마침 그때 내가 그 한선을 줘야지 될 때여서 같이 준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정치한 여러 그러면 자기도 그걸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렇게 써본 거야.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야야 저거는 무슨 성경도 아무것도 했고 야 이거 보기도 싫다.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끝냈어. 선생님 질문이요. 저기 그 지금 선생님 방세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게 그러면 본문의 크기의 대강 어느 정도 비율로 해요? 저렇게 그냥 무작정 작게 써도 되는 건지. 그런 게 뭐 격식은 없죠. 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로? 그 격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뭘 더 말해? 그래도 대강 그래도 어느 정도라는 얘기가 있지 뭐. 크면 60. 그거요. 네.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시험 선생님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 여쭤봤지. 하다못해 그 인장 찍는 거 이런 거가 어떻게 위치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난 그게 그 색깔이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어. 옛날에 그 중국 유학 다닐 때 뭐해서 내가 루즈를 하나 살라고 그랬었거든. 선물을 그래서 그게 좀 제일 나을 것 같고. 근데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한참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런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같은 색이라도 이거 섞어서 바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빨간 걸 이렇게 발라서 오늘 좀 섹시하게 보려고 약간 까만 거 이렇게 발라서 좀 섹시하게 된다. 뭐 하면서 등등 법도가 없는 거야. 어떤 경우는 본문하고 이거하고도 거치 비슷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도가 없는 거야. 화장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자기한테 어울리게 제일 하는 게 제일 좋아. 알았어. 그럼 그런 해답이. 근데 되게 본문보다 좀 작고 저런 스타일 같은 거가 지금 저런 스타일이 제일 스탠다드하다 볼 수가 있겠지. 왼쪽 같은 거예요. 저건 조금 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런 작품 같은 거가 좀 요건 조금 낮지만 위치는 좀 저런 거 같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것은 그 인장 같은 경우는 한 장 반 하나 반 이렇게 띄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밑에 여박 같은 거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그런 걸 원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그렇게만 한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가 제일 나아. 선생님 그 여박이라고 그러셨어요? 응? 여백에서 여박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또 그런 또 그런 말이 또 있나 그런 해가지고 단어가 있나 싶어서. 여백 한방 반이라고 그러는 건가? 뭐 모르겠어. 한배 반이라고 아 얘기하잖아. 그거는 맞는데 지금 여백 여백을 여박이라고 여백, 하셨냐고. 밑에 여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여백이야, 거야. 여백. 그런 거에 따라 네, 다르고 여백. 여백에 따라 다르고. 네네.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죠. 네. 주사도 이거 마찬가지야. 이거 다 보면 일정하지가 않아. 그치 달라. 아무튼 이렇게 내가 글자를 비교해보고 그랬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그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 공부는 조금 괴롭지만 읽어야지 돼요. 읽어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아까 같이 조전 선생님처럼 이거 세 가지 이런 거 모르겠다. 중심평원, 대립평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되지만 저도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 에이.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에이. 아니,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난 왜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저희도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떤 때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모르겠고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가 좀 저기 한다고. 그렇다고 너무 국민학교처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서로 하자니 또 그렇고 그런 여러분